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김제 금산사 일대에서 모악산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 문화가 공존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제 한 공장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직원 한 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고 공장 건물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낙농 산업에 7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과 농장에서 발생하는 착유 세정수 정화시설 조성에 10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상 업무의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생들이 만들기 체험을 통해 기후 변화 원리를 배웁니다. 기상관측시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정읍에 위치한 국립전북기상과학관입니다. 기상과학관 체험시설들은 계절별 날씨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시설을 체험한 이용객들은 기상 관련 체험과 함께 이상기후 현상을 알리고 이를 대비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강화되기를 요청했습니다. 기상 변화를 우리가 듣고 좀 잘못됐을 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상 저기에 조금 더 정밀하게 좀 해줬으면 쓰겠고 그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말 그 환경 가꾸기 우리 아이들에도 그런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이런 데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해줬으면 쓰겠고.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상청에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날씨 예보와 함께 고온 현상 등 이상기후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과학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적응에 관한 교육 동영상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전북 도내 관계기관 영상 매체를 통해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서는 3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이해서 토요일에 기상청 두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 위성 EA호와 관련하여 특별 강연과 과학키트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현재의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이 1.5도씨를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5도씨를 초과하는 온난화는 남극과 그린란드 빙상을 녹여 인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온실가스와 같은 인위적 배출량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상기후 감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들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김제 금산사 일대에서 모악산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 문화가 공존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완주와 김제 사이에 있는 794m의 모악산.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양의 바위가 있어 모악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풍수지리설에 의해 명당으로 지목돼 한때 수십 개의 신흥 종교 집단이 성행했던 곳으로 미륵 신앙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김제시가 모악산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모악산, 상생과 평화의 길을 걷다를 주제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모악산이 김제의 산이라는 인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3일 동안 다른 주제로 펼쳐지는 축제는 창작 뮤지컬과 초중고교생 100일장, 사생대회 등이 열릴 예정이며 전국 어머니회 노래 경연대회와 마실길 걷기, 등반대회 등 38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상생과 평화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족 항일 운동사를 엮은 모악산 창작 뮤지컬을 준비했고요. 민족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모악산 맛있길 걷기 대회도 준비했으며, 또한 모악 콘텐츠와 관련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역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9개 읍면동 특산품 장터를 운영해 농특산물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향상을 이끌어내고 지역민들이 참여한 생활예술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근본 모악산 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기하고자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19개 읍면동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준비했으며, 또한 그 코너에서 다채로운 체험과 또한 판매, 또 시식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김제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제시의 봄철 대표 축제인 모악산 축제. 단순히 놀고 먹는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2일 오전 10시 30분쯤 김제시 백구면의 한 콘크리트 구조물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 근로자 51살 비모 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고, 공장 내부 60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A형 간염이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A형 간염에 걸린 사람의 분변을 통해 체외로 배출돼 오염된 손이나 음식, 물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A형 간염 감염자를 통해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군인이나 어린이집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북도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 익혀 먹기와 물 끓여 먹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낙농산업에 7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북도는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과 농장에서 발생하는 차규 세정수 정화시설 조성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한 우유 생산을 위해 차규 펌프 교체에 9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5억 원, 조사료 생산 기반에 644억 원, 질병 예방과 농장 운영에 14억 원 등 낙농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위축된 낙농산업이 제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조나 이송 과정 중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익산에서 한 구조대원이 취객 이송 도중 폭행을 당한 뒤 뇌출혈로 사망하기까지 했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구급대원들이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TV로드 전주방송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도로 위를 달리던 한 119 구급차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송 중이던 취객이 구급대원의 뺨을 때립니다. 폭행은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폭행을 당한 익산소방서 소속 강현희 소방경은 며칠 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현장 자체가 위험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환자들이 폭력성을 보인다거나 예를 들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구급대원들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전국적으로 1,0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에서만 21건. 폭행 가해자의 상당수는 음주 상태였습니다. 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이 잦아지자 이렇게 지금은 구급대원의 몸에 카메라를 장착하고요. 구급차 내부를 보시면 다양한 각도를 비추는 카메라들이 여러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촬영 중인 영상은 운전석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표출되고 영상은 녹화됩니다. 폭행 상황이 그대로 증거로 남게 되는 겁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현행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죠. 항상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도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 그런 사건까지 있으면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인사혁신처는 구급 활동 중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에 대한 위험 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소방 구급대원들은 각 지역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까지 참여자는 50명. 소방 구급대원들의 참여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엄상희입니다. 순창구는 2만 9천여 명의 국민들에 대해 자전거 사고 관련 단체 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보상은 자전거 사고 후유 장애 시 500만 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 진단 시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1인당 3천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고 순창 군민이면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원시가 여성 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켄싱턴 리조트에서 여성 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2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시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36명의 2기 참여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여성 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남원시 여성 친화도시 시민 참여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안전, 편리, 가족 친화 등 4개의 분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남원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가 남원역과 지리산 정령치를 오가는 순환버스를 내달 1일부터 운행합니다. 버스는 남원역에서 오전 8시 25분과 오후 2시에 각각 출발합니다. 정령치에서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40분에 출발하며 동절기를 앞둔 10월까지 운행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을 종주하는 등반객의 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읍시가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간담회를 갖고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진행했습니다. 정읍시는 산사태 취약 현장을 찾아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위험요인 예찰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난예방 민간예찰단은 선제적 재난예방을 목적으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 23명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고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가 강소농 육성을 위한 논콩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안농기센터는 농업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백산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농콩 다수학 재배 기술과 콩 재배를 통한 고소득 향상 방안 등을 진행했습니다. 부안군은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 폭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농콩 등 벼 대체 고소득 작물이나 새로운 이모작 방식을 보급해 농가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한국폴리텍 대학 김제 캠퍼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경력 단절 여성 직업 교육의 교육과정 연계와 훈련생 취업을 위해 마련됐으며 여성의 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김제 지역 인력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훈련생 모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교육과 고용 문제 해결을 통한 김제 지역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학생 인권의 날 토론회와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2일 펼쳐질 예정이며 학생 인권 100인의 이야기를 담다를 주제로 펼쳐질 토론회는 학생 인권 실태와 현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전북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UCC와 그림, 웹툰과 글 등 4개 영역으로 공모전이 진행되며 작품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수상작은 다음 달 10일 발표되고 같은 달 17일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정읍시가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동물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정읍시 추진 타당성과 산업 기반 구축 구상, 동물의약품 기업체 유치 방안과 국가 예산 확보 방안 등이 다뤄졌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읍의 경쟁력과 R&D 활성화, 지역 연계 등을 검토해 국가 신규 공모 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작은 목욕탕에 쉼터와 온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 쉼터는 목욕탕 실내에서 대기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마련됐으며 일정한 온도 유지가 가능한 온열 의자가 설치됐습니다. 고창군은 현재 10곳의 작은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용객이 14만 5천여 명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74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안군은 수생정원 인근 신운천에서 수양 홍도화와 홍매실, 석류 등 500개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기념식수로 심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식목 행사를 통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완료된 신운천을 국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다음 달 5일까지 혁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공모합니다. 김제시는 주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주도적 참여 등으로 공공유휴 공간을 개보수해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일자리 창출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시킬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은 사업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제시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4년 연속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2019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평가대회에서 지자체별 사업계획과 운영성과 우수 사례 등을 평가했습니다. 고창군 보건소는 금연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등 13개 영역의 사업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게 생애주기별로 추진하고 지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고창군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춘 주민 참여형 건강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새롭게 단쟁해 저소득층과 귀농귀촌인 청년 등에게 주거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문화활동가들의 창업 공간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입주 희망자에게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집을 임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강한 찬바람이 불어오며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나 밤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계속해서 아침 기온 영하의 날씨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 해상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대 2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서해 남부 해상, 돌풍 동반, 천둥 번개가 예상되오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며 전국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더욱 온도가 내려가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0도, 충남과 전남 영하 1도 등이 예상되는데요. 오후부터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